전기차 하면 볼트 똥찬입니다. 제가 오늘 제대로 촬영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왔는데요, 비가 이렇게 오네요. 목도 좀 갔죠. 전기차 하면 테슬라에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이 사실 FSD,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할 수 있죠. 미국과 캐나다는 FSD 베타가 런칭되어 아주 활발하게 기술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국내입니다. 가격은 조금 더 저렴하긴 하지만 최소 2년 동안 큰 발전 없는 FSD만 판매하고 있죠. 사실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FSD는 뭐 흔히 말하는 EAP와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EAP는 반값, FSD는 2배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FSD는 미래의 가치에 대한 투자다. 나중에 FSD가 정식으로 출시되면 가격이 얼마가 될지 모르잖아요. 뭐 1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평생 운전을 안 해도 된다, 뭐 완전 안전하다, 1억 낼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면 잘 산 거니까. 근데 또 반대로 지금 EAP를 1000만 원 주고 산다? FSD도 국내 정발이 한 5년 뒤에 된다? 이렇게 되면 좀 애매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촬영하게 된 거죠. 한국형 FSD를 사용해본 후기를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여기서 FSD와 EAP의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두 가지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신호등 인식과 정지 표지판 같은 표지판 인식 기능, 그리고 두 번째는 시내에서 자동 조향이 되냐 안 되냐, 요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미국과 캐나다에서 시행되고 있는 FSD 베타는 앞에 그 두 개의 기능이 다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뭐 이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노아 기능. 테슬라 자체 내비로 목적지를 찍어두면 고속도로 기준으로 운전자가 살짝만 개입해서 목적지로 갈 수 있는 기능입니다. 분명 편리한 기능이고요. 특히 저도 헷갈릴 정도의 복잡한 고속도로에서 기계가 길을 찾아주니 길 틀릴 일도 없고 끼어들기 같은 것도 알아서 잘해주니 편하죠. 단점이라면 이게 좀 답답하게 운전한다는 점입니다. 간혹 당황하면 노아를 꺼버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운전자가 무조건 개입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자는 건 말도 안 되고요. 좀 심하게 말하면 초보 운전자 옆에서 내가 봐주는 느낌,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반대로 조금 편하게 말하면 기계가 나를 확실히 도와준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이건 뭐 개인 성향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좀 객관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객관적으로 전달 드리면 약간 K화가 안 되어 있긴 합니다. 뭔가 외국 친구가 운전하는 느낌이에요. 해외에선 운전을 잘했을지 모르겠지만 국내에 들어오면 이 도로 상황, 이 운전자의 특성들, 이런 걸 잘 파악해야 되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미국식으로 운전을 해요. 그냥 깜빡이 넣으면 양보해주고, 뭐 도로 상황도 넓고 직선으로 쭉쭉 뻗어 있는 그 미국 상황에 맞게 운전을 하기 때문에 국내 여건에는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K화가 되어 있는 제가 봤을 때는 답답할 때가 꽤 많았고요. 결국 고속도로에서 밖으로 나올 때나 합류 구간 이럴 때는 제가 운전할 때도 많아져요. 완벽한 뭐 자율주행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시골 같은 데서는 편안하지만 차가 많은 도심에서는 좀 불편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차선 변경 기능도 뭐 이 노아 기능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고속도로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앞 차량이 늦을 땐 차선을 변경해 앞질러 가기도 합니다. 운전자가 깜빡이를 넣으면 차선 변경을 해주기도 하고요. 문제는 역시 K 형님들보단 미숙한 운전 실력이라 운전을 아주 잘하는 형님들은 오토파일럿 자체만으로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차선 바꾸는 거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물론 오토파일럿을 매번 차선 변경할 때마다 꺼져서 귀찮았던 분들, 그런 분들은 이 차선 변경 기능이 유용하긴 합니다. 생각보다 잘 끼어들기도 하고요. 근데 그냥 오토파일럿 자체에도 만족했던 분들, 그런 분들은 뭐 차선 변경이라고 해서 엄청 좋아졌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좀 귀찮을 땐 꽤나 유용하구만,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기능은 자동 주차 기능인데요, 이건 개인적으로 호불호가 있을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주차란 게 운전을 잘해도 귀찮고 운전을 못해도 무섭고 그런 부분이죠. 저도 주차를 잘하는 편이지만 왔다 갔다 자주 해야 되니 귀찮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간혹 자동 주차 요거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왠지 모르게 불편해요. 이래저래 경보음도 많이 나고 뭔가 완벽히 주의를 꺼버리면 박을 것 같기도 한 느낌이 들거든요. 물론 박은 적은 없지만. 그래서 지켜봐야 된다는 것 자체도 좀 피곤하잖아요. 주차 라인이 없는 곳에서 잘 안 잡힐 때도 있고, 주차를 하다가 실패할 때도 있었어요. 좀 넓고 주차 라인도 확실히 끄어져 있고 뭐 이런 공간에서 자동 주차 하기엔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좀 복잡하고 주차하기 싫고 이런 공간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좀 아쉽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차량 호출 기능이죠. 이게 사실 보여주기의 끝인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모든 사고의 책임이 운전자에게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없는 차를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지켜봐야 합니다. 이럴 거면 내가 타러 가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할 정도로 불안하고요. 물론 뭐 편할 때도 있긴 해요. 짐이 많거나 비가 올 때나 이럴 때는 유용하게 사용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굳이 없다고 해서 엄청난 불편함이 느껴지진 않았고요. 정작 있다가 없으면 가장 불편했던 기능은 역시 K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는 앞뒤로 차를 뺄 수 있는 기능. 현대에서 스마트 주차 보조 옵션으로 한 7, 80만 원 정도에 판매하는 옵션이죠. 요게 진짜 유용했어요. 어딜 가나 주차가 문제고 주차 공간도 좁고 주차하기에도 힘든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문콕에도 되게 예민하죠. 배에 나온 사람 입장에서 항상 여기 더러워지고 이런 걱정들이 있었는데 이 기능을 활용하면 확실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이 봤을 때도 좀 깐지도 나고요. 물론 국내에도 되고 해외 차들도 많이 되는 기능이지만 있으면 편하잖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는 진짜 괜찮게 사용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내릴 결론은 EAP 기능만 놓고 봤을 때 저는 굳이?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FSD 요거 900만 원이 조금 넘죠. 이것도 굳이 EAP를 900만 원 주고 살 필요가 있을까? 사실 자율주행이 딱 되고 난 뒤에는 가격이 엄청 높아지긴 하겠죠. 근데 또 생각해보면 자율주행이 되면 테슬라 주가도 엄청 높아질 것 같아요. 한 400만 원, 500만 원 그냥 주식에 투자해 두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이게 차량 기속이잖아요. 계정 기속이면 저도 삽니다. 진짜 먼 미래를 보고 투자할 수 있죠. 근데 차량 기속이기 때문에 차라는 게 아무리 오래 타도 10년이 지나면 저는 바꿀 것 같거든요. 배터리도 많이 발전할 거고, 계정 기속이면 그게 매몰되는 비용이 아니지만 차량 기속이면 다 매몰되고 있다고 봐도 되거든요. 앞서 말한 옵션들이 진짜 좋은 분들은 EAP를 사는 게 맞죠. FSD는 그 돈으로 주식을 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EAP는 궁금하시면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EAP도 구독을 할 것 같아요. 진짜 장거리 뛸 때나 필요하지 일반 시내 도로에서는 FSD가 중요한 거잖아요. EAP는 필요할 때 구독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보고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일론 머스크 형이 혹시 보고 있다면 차 앞으로 빼고 뒤로 들어가는 거, 그 기능 그냥 기본 옵션으로 넣어줬으면 좋겠네요. 다들 그렇게 동의하시죠? OTA로 넣어달라 중요한 메시지 던지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전기차면 볼트니까 구독하기도 잊지 마시고. 그럼 다음에 봐요. 볼 봐.